여러분, 오늘부터 대출 금리가 내려갑니다. 빨리 은행으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하루 늦어졌는데요. 실제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은 15일부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가 갑자기 왜 되는 거지? 금리 인하가 또 얼마나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내리게 된 건지 또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2월에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 대폭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정부에서 나서고 시중은행도 나서니 우리는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출금리 내려갑니다. 코픽스 넉 달 만에 0.16%, 변동금리 하단 3%대 진입이 코앞이다. KB국민 우리 이딴 인하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추이입니다. 5대 은행의 대출금리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3년도 7월 8월 경에는 3.69%, 3.66%, 9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3.82%, 3.97, 4%,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3.86, 지금 1월이니까 지금은 3.66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담대 고정금리, 변동금리, 전세대출 변동금리, 이거는 조금 해당 상품에 따라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코픽스는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대출 금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이 3%대까지 진입을 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가 넉 달 만에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84로 전월 대비 4% 대비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가 내린 것은 4개월 만으로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내리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코픽스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코픽스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거는 그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담대 전세대출 변동금리 중거금리가 돼 대출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하단이 3%대 진입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금리 인하와 더불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했다. 다만 선반영된 시장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향후 대출금리가 인하폭은 제한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해석을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출금리 인하폭은 제한될 수 있다. 인하폭이 제한된다는 거는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금리 넉 달 만에 드디어 영끌족 숨통이 트이나 신규 코픽스 넉 달 만에 하락했다. 주담대 최고 금리도 연 5%대로 진입을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같은 내용이죠. 일단 기사 내용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난해 23년도 도표입니다. 23년도.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3.84로 11월보다 0.16%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가에 계산한 지수다.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가 반영된다. 예적금 금리 반영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이 코픽스 금리에서 이제 은행에 이제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금리가 붙어요. 영업 마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얼만큼 붙여서 소비자분들에게 대출 상품 나갈 때 나가는 이제 최종 금리가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해주는 이유가 아까 본 기사 내용 중에 저희가 좀 가려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금리 인하와 더불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은행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
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최근에 이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4, 5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공정위는 왜 은행이 담보대출 담합했다고 봤을까? 은행권은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공정위원회가 KB, 국미,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과 관련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여 그 절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담합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를 두고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정보 교류의 방식을 통해 단합을 했다고 보는 반면 은행권은 통상적 정보 교환 차원이었다. 그리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시중은행 단합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너네들 다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뒤져볼 거야. 기대해. 너네들이 단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한번 가서 너네 걸 한번 뒤져볼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저희 같은 서민,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가이드나 상품 안내를 해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불리한 조건으로 너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 너는 이런 연봉 때문에 안 돼, 이런 회사를 안 다녀서 안 돼,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부적합하다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소비자분들이 좀 부당 이익을 당한 거죠. 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너가 이 조건이 이제 충족되진 않지만 내가 어렵지만 한번 해줘 볼게. 4% 받을 수 있었다고 치면 5%, 6% 예대 마진, 은행의 이제 영업 마진이죠. 그거를 더 엎어서 상품이 나간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한번 너네 뒤져볼게. 너네 한번 탈탈 한번 털어볼게. 그런 내용이에요. 은행들이 담보대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했고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고객들한테 너네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못 받겠잖아. 너네들 그렇게 단합했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통상 대출 한도를 높게 잡고 대출금을 많이 내줄수록 은행의 이익이 되는데 공정위는 이와 무관하게 은행들 간 그 정보 교환 그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담합은 없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다. 공정위가 당초 문제로 봤던 대출금리 담합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나오지 않자 LTV 등 대출 조건을 트집 잡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담보대출 단합, 이 공정위 대 은행, 이 긴장감이 팽팽하다. 공정위는 LT 등 거래 조건 담합 판단해서 그 사고보고서,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은행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수천억의 과징금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이네요. 이자장사 논란에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0.5% 내린다. 이자장사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올 1분기 중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또 추진했고 하나생명, 대형 생보사 중에 처음으로 인하를 발표했다. 과거 고금리 확정 상품 금리 인하 조정, 상생 동참 차원에서 큰 폭 내릴 듯.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험사와 증권사까지 모두 금리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삼성에 이어 교보생명도 보험 계약 대출 금리 줄줄이 내린다. 금감원 개선 권고에 따를 것, 중소 생보사들도 동참할 듯. 아까 이제 그 공정위에서 은행을 압박하고 은행을 조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보험 계약 관련된 이 대출 금리를 전부 다 내리기 시작한 거죠. 내용 자체는 다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담합을 했든 안 했든 한 번은 실제로
깨끗하게 소비자분들에게 그 가상금리가 적용돼서 나가는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아까도 같이 이미지를 봤었는데요. 신규 취급의 기준 이제 코픽스 추이입니다. 이 코픽스는 은행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해요. 이 코픽스 금리 최근에 이 네 가지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출 상품마다 기준이 된다고 해요. 여기는 신규 취급의 기준, 이 남은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그리고 단기 코픽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도 7월부터 쭉 나와 있는 이제 코픽스 추이입니다.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주담대 고정금리, 주담대 변동금리, 전세대출 변동금리.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코픽스 기준, 여기에 플러스 은행 가상금리가 있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대율 또는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은행의 영업마진입니다. 1월 11일 공정위에서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가상금리를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혐의했다. 즉 고객 대상으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 조건보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가 이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생겨서 안 되고 너는 이런 회사 다녀서 안 되고 너는 연봉이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신경 써가지고 너 되게는 해줄게. 넌 6%. 대출 금리가 기존에 3%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거래할 수 있게 상담을 했다. 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단합을 한 거 아니냐. 또한 4월 총선으로 인해서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 있죠. 또는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부동산을 떠받치기 효과 아니냐라는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선 전에 제2의 특례보금자리론 이 모기지론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잘 이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기를 잘 이용해서 대안대출하고 이 주담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 좋다. 할 수 있다면 하자.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하고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 제가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한번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린 적 있어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담대 신용대출 대안을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이 DSR 40%에서 50%를 넘으면 진행이 불가하다. 이건 은행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시중은행에서 받으신 분들은 아마 40%를 적용받으실 거고 제2, 3금융위에서 받으신 분들은 50%를 적용받으실 거예요. 현재 모바일로도 쉽게 대안대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해본 데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하고 카카오뱅크거든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여기 부동산 금융이나 이 중간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금리 한도 비교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동의 다 하시고 가장 낮은 금리 대출 찾기 누르시면은 가이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는 지금 네이버였고요. 요렇게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첫 화면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보는 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은 점점점 3개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신용대출 비교하기 요 란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이 상태로 화면에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뭐 따로 방문 없이 바로바로 또 대출 상환이나 대환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국민은행 담보대출이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거든요. 3개월마다 변동금리인데 며칠 전까지 제가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는 저는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이 담보대출이 거의 다 상환을 해서 뭐 1억 미만으로 있어서 그냥 변동금리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저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3.4로 변경해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오세요. 그러면은 3.4로 변경해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코픽스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왜 내리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현재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로 은행들의 부당이익과 이 총선 전에 또 효과로 현재 은행금리 인하와 대안대출을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 시점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싸게 금리를 갈아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신속한 내용으로 우리 모두가 돈 벌 수 있는 재테크로 여러분들과 깨끗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